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사랑 때문에 전 재산을 날린 사모님이다? 이거 알 듯 모를 듯한 제목은 뭘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31년차 감초 배우 차영옥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허. 이름만 들으면 누구지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얼굴만 보면은 아, 저 사람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어허. 평소 이미지를 보면은요, 네. 세련된 외모 그리고 센 언니 이미지로 주로 부잣집 사모님 역할을 많이 맡았었고요. 아, 이분! 그렇습니다. 제 영상 나오는 저분입니다. 어허! 과거 대표적인 드라마가 아내의 유혹, 왕꽃 선녀님과 같은 인기 드라마나 영화에서 활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TV나 극장에서 보이지 않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 저분이 1960년생, 어느덧 60대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아하. 얼마 전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그 근황 영상 직접 한번 보시죠. 네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삼겹살 3인. 차 사장, 삼겹살 3인분이요? 네. 부잣집 며느리만 나오시던데 어떻게 여기서 일하시는 거야? 먹고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이 누나 그래 그래서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고 그때 내가 말릴 때 정말 내 말을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은 이렇게 경칠지를 안 말들잖아. 그러니까 나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미쳤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 나이를 생각해야지 무슨 사랑이 어딨어. 사랑이 현실의 사랑이 어딨냐고. 내가 그걸 알았냐고. 어허. 차영옥 씨 아마 이제 얼굴 보신 분들은 저처럼 맞다 많이 봤다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반가우셨을 텐데 근데 이담 아나운서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처음에 저는 고깃집에서 일하시는 그 드라마를 찍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남동생분을 막 타박을 해요. 근데 뭐 사랑에 눈이 멀었는데 어쨌든 이거 대관절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 차영옥 씨가요, 50대 중후반 무렵에 어떤 남성을 한 모임에서 만나게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사랑에 빠졌던 겁니다. 근데 아까 동생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말릴 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봤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막 타박을 했는데 그 남성분과의 사랑을 동생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결혼을 또 약속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약혼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전 약혼자는 본인이 시행사 대표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면서 3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사진도 막 보여주기도 하면서 통장에 그 정도 들어있으니까 뭐 매달 1억 원씩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다라는 걸 좀 표현을 했던 거죠. 네. 그러던 어느 날 이 약혼자가요. 이자를 확실히 해줄 테니까 좀 사업 자금이 좀 모자란데 빌려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사실 들으면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통장에 300억이나 있는데 뭐가 모자라지 그렇죠. 싶을 텐데 이때는 또 너무 사랑에 빠져 있을 때니까 당연히 그 말을 믿었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17년부터 4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줬는데 어머나. 그걸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기가 찰 수도 있어.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담하는 저거 정말 지적한 것처럼 짚은 것처럼 아니 300억이 든 통장을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돈이 부족해서 차영옥 씨한테 즉 그 당시에는 미래를 약속한 분한테 여성분한테 뭐가 아쉬워 돈 좀 꿔달라고 해서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시청자분들 아니 그 말을 믿었어? 라고 하실 텐데 그때 당시 그러면 차영옥 씨는 왜 의심을 못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20대 때 뭐 연애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걸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엄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밀듯이 그 외로움이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순간 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완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계속 사탕 발림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그 6천을 이제 한 달이면은 뭐 1억에서 1억 2천 해주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통장 이름으로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아이, 어차피 결혼할 사람이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아파트도 조그만 거 있었고 부동산도 마련해 놨던 게 있었고 그랬었죠. 그거 이제 다 날라간 거죠. 세상에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더 제가 막 제가 더 억장이 무너져 막 우라가 치밀어 진짜. 그러니까 결혼할 사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뢰를 하고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완전히 믿고 빌려줬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빌려줬던 돈이 무려 4억 원에 달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4억 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 4억 원에 딸린 이자까지도 계속 대신 갚아줬다는 어머나, 겁니다. 어떡해요. 그래서 총 피해 금액을 합쳐보면 한 6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어머, 하는데요. 어떡해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2019년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혼자가 다시 한번 나를 믿어달라. 내가 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다고 설득을 거듭해서 결국엔 고소 취하를 했는데 그 뒤로도 돈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결국에 2021년도에 다시 재고소에 이르게 됐는데요. 네. 관련 사건은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5년 넘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돈도 사랑도 사실상 차영옥 씨가 모두 잃게 된 셈인데 이 5년 동안 사실상의 은둔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남동생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너무 소가리가 컸던지 건강도 많이 아유, 상했다고 세상에. 합니다. 충격으로 그 당시에 먹지도 못하고 막 울기만 하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가중되다 보니까 망막출혈로 병원 계속 다니게 됐다고 어머, 하고요. 어떡해요. 뭐 우울증 약뿐만 아니라 신경, 혈압, 신장, 혈당약 등 지금도 약을 달고 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떡합니까 진짜. 근데 돈도 물론 진짜 돈이 어마어마한 거죠. 4억에다가 이자까지 합치니까 6억 정도 피해를 본 건데 돈도 돈이지만 지금 배신감, 정신적 충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신감, 나는 이렇게 사람한테 배신감이라고 느낀 거는 진짜 일생일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속인 정도가 아니잖아요. 속인 정도가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을 다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재산까지 다 그냥 뭐 진짜 뭐 흔히들 얘기하는데 뭐 빨대 꽂아서 뭐 쪽쪽 빨아먹었다. 그걸 다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면 내가 너무너무 창피하고 내 자신한테 내가 진짜 너무 그동안 속아왔던 게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사실 차영옥 씨를 좋아하셨던 팬분들은 아마 그동안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아, 요즘 TV에서 왜 안 보이실까 근황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MBN 특종세상에서 보시고 어머나 세상에 저런 일을 겪었네, 저런 일을 당했네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말 못할 속사정을 이렇게 어렵게 공개하기까지 그 이유가 뭘까요? 가족 때문인 걸로 보여요. 가족. 사실은 차영욱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만약에 얘기를 안 하고 숨긴다는 표현보다는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떳떳하게 세상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연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털어놓고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차영욱 씨가 지금 60대 중반이지만 차영욱 씨 어머님이 40대던, 그러니까 차영욱 씨가 40대던 해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맞이에요.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던 그 동생 있잖아요. 예.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네네. 있네요. 그 동생을 어머님한테 약속을 했대. 내가 동생 책임지겠다고. 세상에. 그런데 책임지려고 했더니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책임을 못 지게 된 그러겠네요, 거잖아요. 진짜.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님한테 미안하고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님한테 미안하다 보니까 실망도 했고 화도 많이 났지만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남동생 되시는 분도 처음엔 누나인 차영욱 씨에게 실망도 하고 화도 많이 냈대요. 그런데 이제는 옆에서 차영욱 씨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래요. 기댈 언덕은 가족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제기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네. 5년간 숨어 지내는 차영욱 씨도 앞으로는 자신을 슬프게 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겠다. 네. 그러니까 본인을 슬프게 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행복하게 살잖아요. 나는 그들보다 더 행복하게 맞아요. 살겠다고 작정을 하셨고 그간 맡아온 당당한 사모님 역할처럼 맞아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장윤 변호사님. 네. 그 사기를 쳤던 차영옥 씨한테 배신감을 안겨줬던 그 약혼자였던 남자 그 인간 있잖아요. 네. 지금 그 인간을 상대로 다시 이 소송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법적인 소송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 절차를 거친 것도 중요하겠지만
뭔가 그 사람의 재산 같은 거 뭐 차업을 들어간다거나 압류 들어간다거나 저렇게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는 거 지금 차영욱 씨가 너무 안쓰럽잖아요, 진짜. 사실 정말 큰 거액의 돈을 사실상 뜯긴 거기 때문에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 이런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보면 실제로 이렇게 타인을 기망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본인 명의로 재산을 이렇게 투명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가압류 등으로 사전 처분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이 훨씬 이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왜냐하면 소송이 진행 중인 동안 더 은닉할 동인이 이 피의자 내지는 이 피고한테는 상당히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조치도 다 강구해본 끝에 사실상 변제를 못 받은 게 아닌가라고 세상에. 추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차영욱 씨, 소송은 소송대로 반드시 진행하셔서 그 몹쓸 인간한테요, 진짜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시길 바라고요. 지금 장윤 변호사 말씀처럼. 그리고 차제예요. 지금 그래도 다시 일어나셔야죠. 그리고 든든한 기댈 버팀목은 가족이고요. 그리고 차영욱 씨를 지금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팬분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TV에서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제공해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